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뉴스톱 김준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뉴스 어디부터 볼까요? 이준석 회고나나. 국민의힘 선대위 내홍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회곤이라니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끝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어제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 측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냈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어제 파이낸셜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후보가 요청하면 당 중앙 선대위에 당연히 복귀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윤석열 후보가 요청하면. 근데 아직 윤 후보 측으로부터 연락받은 바는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MBN과 TV조선에 출연해서도 의문의 여지 없이 선거 승리를 위해 갈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는 것이다. 선거 패배 시 저는 당대표를 사퇴해야 할 것이고 당대표가 남아있을 방법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어제 발언들은 어땠습니까? 윤석열 후보는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참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잘 하실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본인의 정치적 입지 내지 성취와 지켜야 되는 문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낙선하면은 당대표도 날아간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칭찬을 하면서 우회적으로 압박도 하는 이런 발언이네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당초 예선된 초선 의원들과의 끝장 토론도 연기를 했는데 김기현 원내대표가 중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내 갈등 상황이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어제 이준석 대표가 언론 인터뷰 여러 군데 신문 또 TV와 하는 걸 봤는데 톤이 조금 이제 다운됐다? 뭐라 그럴까요? 조금 더 발언들이 신중해졌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일단 당 안팎의 우군이 좀 많이 줄었다 이런 평가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일정 정도 거리두기 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립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와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어떤 사면 초과가 되는 거 아니냐? 어제 이제 국회 공청회뒤 김종인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준석 대표는 선대위에 참여하든 안 하든 간에 당대표로서 선거에 책임과 역할이 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대표로서 역할을 하면은 자연적으로 선거 승리 에 대한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어제 총괄본부장단 첫 회의가 열렸는데 기자들이 선대위 인적 쇄신론 소위 말해서 윤핵관을 내보내는 거 이런 거를 물어보니까 그건 헛소리다라고 완전 일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지금까지 인적 쇄신 없이는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다라는 입장이었으니까 상당히 좀 거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준석 대표가 출구 전략이랄까요? 뭔가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을 걸로 보세요?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저께 윤석열 후보를 돕겠다라고 저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다라면은 윤석열 후보 측이 뭔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십을 좀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인적 쇄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선대위 개편을 통해서 어느 정도 명분을 주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올해를 넘기지 지금 사흘 남았거든요. 연초로 이어질지 이거는 좀 오늘 내일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선 70일 남긴 상태에서 지금 홍역을 앓고 있는 국민의힘 잠시 후에 대표의 정무실장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죠. 김철근 정무실장을 스튜디오로 초대하겠습니다. 대표의 생각은 어떤지 또 지인들, 그러니까 주변의 그 측근 그룹들은 조언 그룹들은 어떻게 조언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직접 좀 들어보시죠. 두 번째로 갑니다. 10대 국회의원 나오나. 이거 제가 오프닝에서 언급한 그 얘기죠. 내년부터 10대 선출직 공직자를 볼 수도 있게 됐는데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어제 국회의원 지방선거 피선거권 하한 연령을 현행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본회의 통과되면은 당장 내년 선거부터 고3 생일이 지난 고3은 이제 출마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투표만 할 수 있었는데 사실 그것도 굉장히 큰 변화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당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출마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3이 또 나와서 선거운동하고 그거는 쉽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대학생을 포함해서 20대 초반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렇죠. 당장 지금 내년 재보궐선거 특히 지자체 선거 같은 경우에는 기초 의원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대통령 빼고 다 되는 거잖아요, 선출직.
그렇죠. 대통령만 안 되는 거고. 대통령은 헌법에 만 40세로 규정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요. 헌법 개정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뭐 현실적으로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는 서울시장, 뭐 경기도지사 다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18살도. 그렇죠. 예. 큰 변화입니다. 큰 변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라고 한다면 원래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네. 당론으로 이제 피선거권 연령 변경을 추진해 왔어요. 그럼 민주당은 당론까지는 아니었지만은 많은 의원들이 거기 공감을 했고 2017년에는 표창원 의원이 이 법을 발의를 한 바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관건이었는데요. 원래 되게 부정적이었거든요. 근데 30대인 이준석 대표가 이제 당대표에 취임을 하면서 기류가 바뀌었고 지난달 12일에는 소속 의원 103명이 이 18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에서 103명의 공동 발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계수 특위 소위 통과했지만 사실상 다 된 거나 마찬가지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다음으로 가죠. 예. 거리두기 연장 고민. 모레면은 이제 31일이고 그러면은 연장 거리두기를 계속 할 것인지 뭐 강화할 것인지 완화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일단 이틀 남았습니다. 근데 상당히 정부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원래는 뭐 무난하게 연장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하나는 확진자가 좀 줄면서 다시 연장하면 안 된다. 아니면 그 강도를 낮춰야 된다. 경제 상황도 고려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오늘 발표될 확진자는 어느 정도로 예상이 돼요? 5천 명은 무조건 넘고요. 5천 명 후반대가 지금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 0시 기준으로는 예. 3,865명이거든요. 예. 이게 11월 30일 이후 28일 만에 지금 거의 한 달 만에 3,000명대가 어제 나온 거예요. 예. 근데 오늘은 다시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은 월요일 날 주말에 검사를 안 받은 사람들이 월요일 날 검사를 받고 이제 수요일 날 그게 발표가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은 5,000명, 6,000명 가까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얼마나 이 트렌드가 갈 것인지 지금 예. 줄어든 추세는 맞는데 이거를 이제 일시적인 걸로 볼 것인지 아니면은 뭐 계속 갈 것인지를 지금 방역 당국이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워낙 날씨가 추웠잖아요. 지난 주말에. 그러니까 한파라서 일단 집에서 안 나와서 검사를 안 받은 안 것도 받으러 있고 갔을 수 있다. 그리고 그만큼 또 이제 안 움직이고. 접촉이 적은 네, 것도 네, 있어요. 네. 뭐 여러모로 이제 한파가 좀 40년 만에 한파가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확진자 수가 중요하다 그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해외 경우는 어때요? 지금 뭐 해외는 그 뭐 다시 역대 최고치를 지금 다 찍고 있어요. 프랑스는 지금 18만 명이고 사흘 만에 종전 기록보다 8만 명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사흘 만에요? 예. 그러니까 10만 명이었는데 사흘 만에 18만 명 된 거고요. 지금 네. 연말에 막 이제 놀러 다니면서 그렇게 된 걸로 보여요. 영국 13만 명 하루에, 네. 이탈리아 8만 명. 그리고 미국은 24만 명입니다. 지금 하루 확진자. 아니 미국은 뭐 인구가 우리보다 훨씬 많으니까 그냥 24만 명 이러면 느낌이 잘 안 오는데 미국의 종전 확진자 수랑 비교하면 어때요? 2주 만에 2배로 늘었어요. 12만 명에서 24만 명으로. 엄청난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일할 사람이 없다고 격리 기간은 원래 그 10일에서 5일로 단축을 했다고. 다 자가격리돼 있어서 지금 사회에서 나와서 일할 사람이 없다고. 자가격리 기간을 5일로 단축을 했어요. 예. 그래서 한국도 지금 오미크론 격리 기간을 지금 현행 2주에서 10일로 단축을 하겠다라고 지금 밝혔어요. 어제. 이거는 뭐 우리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게 뭔가 델타 변이가 10일이거든요. 네. 근데 오미크론만 2주로 해서 14일로 해놨는데 보니까 10일 안에 99.9%가 확진인지 아닌지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굳이 14일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방역 당국의 이제 생각이에요. 아니, 밀접 접촉자의 경우는 그런데 지금 보면은 확진자도 예. 확진이 난 사람도 무증상이면 열흘 만에 자가격리를 푼다는 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의학적으로 그래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99.9%다 검진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증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확진이 된 건지 아닌지 9일 안에 다 이제 여부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방역 당국의 입장은. 그리고 지금의 델타 변이도 지금 1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예. 자가격리를 10일로 줄인다는 얘기는 치료 기간을 10일로 줄인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게 아니죠. 예, 아니 그 확진자의 자가격리라는 게 저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서. 아니 확진 의심자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의심자. 확진 의심자. 자가격리라는 거는 이제 치료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런 상황이고 지금 뭐 자영업자들은 지금 방역을 굉장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반발하고 있거든요. 어제 그제는 지금 소등 시위를 벌였어요. 5시부터 9시까지 다 불 끄는 소등 시위까지 벌이고 있고 집단 휴업도 지금 내년 초에 하는 거를 지금 투표까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정부가 어떻게 조율할지가 관건입니다. 여기까지 김준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